사실 물도 그릇 크기에 따라서 담기는 물의 양이 다르죠.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마음 크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열어야 할지 달라져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한 다음에야 이 사람 마음은 간작종지였구나, 이 사람은 대접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게 인생이고 인간관계이죠. 대부분의 경우 서로 엇갈리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헤어지고 싶어도 상대가 놓아주지 않으면 헤어지기도 어려운 관계.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다 좋기가 어렵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런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간관계를 종합예술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창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관계는 종합예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중에 안경과 단추라는 것이 있어요. 주인공이 어느 날 우연히 남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경을 사게 됐습니다. 근데 안경을 쓰고 보니까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사람인데 마음은 늑대, 여우, 하이에나더군요. 너무 실망한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이 사람만은 진짜겠지 하고요. 근데 만나 보니까 그 연인도 다른 남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주인공이 더 큰 상처를 입고 나서 그 안경을 판 상인을 만나서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이 하는 얘기가, 이번에는 당신 마음을 남한테 보여주는 단추를 사라고 해요. 주인공은 그래, 내 마음이 어떤지 남들한테 보이고 다닐 거야 하고 단추를 사는데요. 사실 요즘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안경과 단추 이야기가 더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 주인공이 굳이 상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안경이나 내 마음을 보여주는 단추를 살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기만 해도 남의 사생활, 연애사, 육아기, 가정생활 등등을 다 시시콜수 볼 수 있으니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상대의 마음속을 잘 모릅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이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와 통역사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죠. 오타니는 오타니의 만다라트가 있을 정도로 자기 관리에 치밀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조차 자기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니 정말 사람 속은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요, 나는 상대를 믿고 내 이야기를 다 했는데 나중에 내가 이야기한 것을 갖고 나를 공격하더라. 때로는 내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여기저기 다 이야기하고 다녀서 상처를 받았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사실 물도 그릇 크기에 따라서 담기는 물의 양이 다르죠.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마음 크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열어야 할지 달라져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한 다음에야 이 사람 마음은 간작종지였구나, 이 사람은 대접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게 인생이고 인간관계이죠. 제 지인 중에 큰 증권회사 사장을 하고 은퇴한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가 주식시장에서 상대의 마음 크기가 가장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샀어요. 근데 1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8만 원이 되었어요. 담당 직원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8만 원에 팔면 고객들이 5만 원에서 8만 원, 즉 3만 원 이득 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왜 10만 원에 안 팔았냐고, 손해본 2만 원을 내놓으라고 직원들을 야단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 사람한테 그런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다음이요. 인간관계는요,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일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 시기에 내가 좋아하는 만큼
상대도 딱 그 시기에 나를 그만큼 좋아하면 좋지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헤어질 때도요. 내가 상대가 싫어진 딱 그때 그만큼 상대도 나를 싫다고 해서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 서로 엇갈리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헤어지고 싶어도 상대가 놓아주지 않으면 헤어지기도 어려운 관계.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다 좋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를 한 우주와 한 우주의 만남으로 설명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관계라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적절하게 나를 보호하는 방법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상담할 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거절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친구가 자기 것을 빼앗아 가는데도 싫은 소리를 못하고, 다른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렇게 호구처럼 당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해 줘도 말을 못하는 자기가 너무 싫다는 문제로 찾아왔어요. 제가 그분한테 드린 얘기가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은 100%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간결, 명료, 부드럽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를 두려워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꼭 극복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 주고 연습 과정을 거쳐 볼 것을 권유했더니 자기가 열심히 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인간관계는 습관이에요. 내가 바보처럼 행동하면, 내가 거절을 못하면 상대도 그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나를 무시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면 인간관계 안 하면 되잖아.' 싶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와 부모 사이에 인간관계가 있었지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어떤 의미로든지 인간관계가 존재합니다. 난 인간관계가 싫어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여기저기에 댓글 다는 것도 다 인간관계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고민이 인간관계에서 오지만 또 진짜 기쁨도 인간관계에서 오지요. 우리가 사는 게 힘들 때, 야, 우리 같이 힘내. 하는 친구의 위로, 가족의 격려를 들을 때, 우린 다시 희망은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는 아직까지 아주 유명한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지금까지 724명의 삶을 추적했더니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처럼 가까운 사람들하고 편안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고 우리 마음의 평화에 작용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보스턴 대학의 한 연구에서 중년의 나이에 외로움을 경험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예술이 주는 기쁨이 참 크지요. 예술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이고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을 정신과 용어로는 승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 공격성과 성적인 본능을 예술로 표현해서 오히려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런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간관계를 종합예술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와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